안녕하십니까. 서부뱅TV의 변형입니다. 전번 시간에서는 기본적인 법인의 제도 정비 그리고 임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예상 퇴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 회사에 대한 잉여금이 쌓였을 때 그 잉여금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갖다 덜 내고 갖고 올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쌓이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그런 잉여금에 대한 처리, 각 회사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조건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방법을 갖다 써야 될지는 실질적인 상담 후에 결정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를 갖다 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특히 더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고요. 덜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는데 사실 잉여금이 쌓였을 때에 대한 출구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출구를 갖다 했을 때 세금 비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잉여금을 갖다 10억을 갖다가 인출한다고 했을 때의 소득 제한별 세금에 대한 비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0억을 갖다 인출한다고 했을 때 이 10억을 급여나 상여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배당으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서 특허 관련된 부분을 갖다 출연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자기주식 일반적인 부분이 있고 이익소각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양도세를 갖다 내든 의제배당이라고 배당소득세를 내든 또 퇴직금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감액배당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또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CEO 배당이라고 해서 이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컨셉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나 직원 입장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거의 안 내고 회사에 대한 잉여금을 갖다가 가져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다 틀립니다. 일반 세무사 같은 경우는 어떤 가지급금이나 잉여금을 갖다가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배당으로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갖다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배당도 실질적인 세율 자체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10억을 갖다 기준으로 봤을 때 급여 상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억 정도를 갖다 내고 6억 정도를 갖다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어떤 급여랑 상여에 대한 부분이고요. 배당에 대한 부분도 일반 조건으로 봤을 때 한 34% 정도, 즉 3,4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6억 5천 정도를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특허 같은 경우가 세율 자체가 한 13.8%에서 이런 차이가 있고 자기주식, 퇴직금 같은 경우는 한 22억 정도 세금을 갖다 내고 8억 정도를 갖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액배당에 대한 어떤 조건에 맞는 그런 법인 같은 경우는 세금이 전혀 없이도 10억을 고스란히 갖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거에 대한 출구 전략은 각각에 대한 법인의 어떤 주주 구성, 상황과 조건에서 다 틀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세금을 갖다가 안 내고 덜 내면서 갖고 올 수 있는 1, 2, 3일 갖다 굳이 따진다면 이 장에서는 감액배당이 1위고요. 특허가 2위고 자기주식 이 관련된 부분이 3위고 4위 정도가 한 퇴직금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세무사들이 잉여금을 갖다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를 갖다가 말씀하는 게 배당입니다. 어떤 예시로 배당 플랜에 대한 주요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의 어떤 급여와 배당을 갖다 적절하게 혼합 설계를 갖다 하면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이 배당 플랜입니다. 배당은 정관상의 이 규정을 갖다 집어넣으면 중간 배당 그리고 현물 배당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당을 정기 배당으로 할지
중간 배당으로 할지, 정기 배당과 중간 배당을 현물 배당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관상에 이게 탑재가 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매년 법인은 잉여금을 갖다가 진단을 하고 이 관련된 다이어트 효과를 갖다가 이룬 것처럼 매년 이 잉여금에 대한 처리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네 번째, 정기적인 배당을 통해서 어떤 대표의 주식 자산을 갖다가 현금화해서 주식 이외의 어떤 안정적인 자산으로 재투자 그리고 재분배를 갖다 배분을 갖다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배당 플랜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배당을 갖다 하려면 이런 부분도 고민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배당은 누가 받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주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 구성이 대표 혼자인 것보다는 가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분에 따라서 참여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에 대한 어떤 지분을 갖다가 설계 이후에 배당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시기가 주주로 참여시키기에 우리 가족이 제일 좋을지 이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별도의 어떤 영상을 갖다 올린 적도 있지만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주식 증여 및 최적의 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의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 시점이 주주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과점주주로 처음부터 설계하는 부분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법인 설립 이후에 첫 번째 시기를 갖다 놓쳤다면 1년 이내에 주주로서 가족을 갖다 참여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시기를 갖다 놓쳤다고 하면 법인 설립 후 최소한 3년 이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주주 구성을 갖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관련된 상세 내용은 제가 별도의 영상에 상세하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잉여금에 대한 출구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이사의 급여가 1억일 때 거기에 추가로 급여가 2천만 원 늘어났을 때 세금과 1억은 그대로고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배당으로 갖고 갔을 때 세금에 대한 비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이 세금 합계 금액은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이며 배당소득세 이외에 별도의 어떤 금융소득은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연봉이 1억인 대표가 추가로 2천만 원을 갖다 인상했을 때에 대한 실효세율은 23%인데 2천을 갖다 인상을 갖다 안 했을 때는 21%입니다. 근데 1억이었을 때 추가로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상여나 추가 급여 인상이 아닌 배당으로 받았을 때에 대한 실효세율은 23%가 아닌 20%, 즉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445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 보고 응용을 갖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세금이라는 건 인별 과세입니다. 처음부터 주주 구성을 갖다 가족으로 다양하게 해놓고 같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대표가 혼자 1억이든 2억이든 떠안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1억 이외에 가족들한테 분산을 갖다 해서 배당으로 갖고 된다면 그거에 대한 실효세율은 상당히 더 줄어들 거고 공제 후 가처분 소득 자체는 수령 자체는 더 늘어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배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